지금 변비를 그냥 두고 계시면요, 장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집니다. 30년 넘게 장 반응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성훈 박사로서 이건 정말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안 나오는 게 익숙해지는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은 쓰지 않으면 더 안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마치 근육과 똑같습니다. 오래 누워 있으면 다리 힘이 빠지듯이 장도 신호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반응이 둔해집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장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변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안 마시는 습관, 정제된 밀가루 위주로 먹는 식사, 화장실 신호가 와도 참는 행동,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장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틀에 한 번 보던 게 사흘이 되고 사흘이 나흘이 되고 어느새 일주일이 넘어가도 시원하지 않다면 지금 바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엔 이틀에 한 번은 봤는데 요즘은 사흘, 나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는 이야기요. 처음엔 다들 그냥 넘기세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말이죠. 제 주변에도 69세 이정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한두 번 안 나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늘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신호가 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앉아 계시는 시간만 길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자신감도 잃으시더라고요. 그분은 푸른도 먹어보고 요구르트도 챙겨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슴만 차고 더 불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정작 나올 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꾼 건 거창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던 행동 하나, 그리고 매일 먹던 음식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이었어요. 정말 단순한 변화였는데 그게 장 전체를 깨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변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아침장 깨우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변비와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은 아침에 깨어나야 움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세요. 우리 몸은 밤새 쉬고 나면 아침에 모든 기관이 다시 활성화되는데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 직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장, 운동성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간대라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여러 차례 발표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커피부터 마시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에게 신호를 줘야 하는 시간에 아무 신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주, 몇 달 반복되면 장은 완전히 잠들어 버립니다. 71세 김영숙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똑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시는 게 일상이셨죠? 물은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을 천천히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호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와 마시는 방식입니다. 차가운 물을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장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운 것처럼 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부터 하고 계신가요? 혹시 물 한 잔 마시는 걸 건너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음식은 장을 더 둔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특정 과일이나 유제품은 사람에 따라서 복부 팽만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어요. 국내외 소화기 연구기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보고한 내용입니다. 푸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가스만 엄청나게 차게 만듭니다. 장 안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배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정작 뼈는 안 나옵니다. 73세 박영호님이라는 분도 그랬어요. 푸른을 매일 드시는데 배만 불편하고 별로 나아지질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일 선택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푸른 대신 키위나 바나나처럼 가스는 덜 만들면서 장 반응이 좋은 과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유제품 자체가 장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스만 차고 배만 더부룩해지죠. 무조건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드신 뒤 배가 더 불편해지는 음식 떠오르시나요? 그 음식은 일단 끊어보세요. 대변은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변이 나오려면 장 안에 변을 만들 재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 재료가 뭐냐?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변비가 생긴다는 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확인된 사실이에요.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식사에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흰쌀밥에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이렇게 드시면 식이섬유가 거의 안 들어가요. 채소를 먹는다 해도 양이 너무 적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25g에서 30g 정도의 식이섬유를 먹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68세 최순덕님이라는 분은 밥에 작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를 섞어서 드시고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꼭 두세 가지씩 챙기셨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밥에 잡곡 조금 섞고 나물이나 샐러드 한두 접시 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변의 양도 늘어나고 화장실 가는 주기도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채소 많이 먹었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어야 장이 반응합니다. 하루 식사에 채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변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식이섬유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식이섬유는 물을 머금어야 부드러워지고 장을 자극하는데 물이 없으면 그냥 딱딱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더 안 나와요. 많은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증이 없다고 해서 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장이 제대로 움직여요. 75세 송명자님이라는 분은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그것도 커피나 차로 대신하셨죠. 그런데 물을 의식적으로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드셨어요. 처음엔 힘들어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운동 부족은 장 움직임을 완전히 멈춥니다. 장도 근육이에요. 우리가 걷고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장도 같이 멈춰 있는 겁니다. 특히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장을 밀어주는 힘도 약해져서 변비가 더 심해져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장 운동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70세 한승우님이라는 분은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TV 보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렇게만 지내셨죠. 당연히 변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어하셨는데 점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걷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화장실 가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장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복부 근육도 강화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이 모든 게 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화장실 신호를 참는 습관은 장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장에서 신호가 오면 바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참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신호 보내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대한소화기연구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습관적으로 배변을 참는 사람들은 장 반사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참으면 다음엔 더 참기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아예 신호 자체가 안 오게 돼요. 그럼 정말 심각한 만성 변비로 이어집니다. 72세 정미경님이라는 분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부터 화장실 가는 걸 자꾸 미루는 버릇이 있으셨대요. 직장 다닐 때도 외출했을 때도 집에 와서 하면 되지 하고 참으셨죠. 그게 수십 년 쌓이다 보니 이제는 신호 자체가 거의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호가 오면 무조건 가세요. 5분, 10분 미룬다고 큰일 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5분, 10분을 계속 미루다 보면 평생 고생합니다. 화장실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장을 경직시킵니다.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도 바로 반응합니다. 긴장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반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을 꽁꽁 얼려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장 운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많이 나 있으면 장도 제대로 안 움직여요. 이게 계속되면 변비가 심해집니다. 67세 안성희님이라는 분은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자식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걱정이 다 있으셨죠. 그러다 보니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당연히 화장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명상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신기하게도 장도 풀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순 있어요. 깊게 호흡하기,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노력을 다 무너뜨리는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제된 밀가루 위주의 식사는 변을 마르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라면, 흰빵, 과자 이런 것들 자주 드시죠?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요. 정제 과정에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변을 만들 재료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밀가루 음식은 장에 들러붙어서 장벽을 코팅해버려요. 그럼 장이 더 둔해집니다.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나트륨도 엄청 높잖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그럼 변이 더 딱딱해져요. 악순환이죠. 흰빵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고 맛있지만 장 건강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74세 윤재호님이라는 분은 아침마다 식빵에 버터 발라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점심도 국수나 칼국수 같은 거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계속 변비가 심해지셔서 제가 식단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빵으로, 국수 대신 현미밥과 채소 반찬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도 훨씬 수월하게 나오고요. 최근 며칠 식단을 떠올려 보세요. 밀가루 음식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통곡물과 채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유제품을 매일 먹는 습관도 장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것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치즈를 과다하게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치즈는 지방 함량이 높고 수분이 적어요. 그래서 장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계속 쌓이면 장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가스와 복부 팽만만 유발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튀김은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 이런 거 좋아하시죠? 맛있긴 한데 장한테는 정말 부담이 큽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장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다른 음식들까지 다 막아버립니다. 게다가 튀김은 기름을 흡수해서 더 무거워요. 장벽에 달라붙어서 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연속으로 먹으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먹는 건 괜찮은데 매일 먹거나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조리 방법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장도 멈춥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TV만 보시거나
침대에 누워만 계시면 장도 같이 멈춰요. 움직임이 없으면 장 운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정말 안 좋아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정체돼 버립니다. 그럼 가스도 차고 변비도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올 수 있어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도 장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늦게 먹고 저녁은 밤늦게 먹고 이렇게 하면 장이 언제 움직여야 할지 몰라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장도 움직이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변비가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소화액도 분비되고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요. 70세 박동식 님이라는 분은 식사 시간이 정말 불규칙하셨어요. 아침은 안 드시고 점심은 오후 3시쯤, 저녁은 밤 10시쯤 드시고요. 당연히 장이 엉망이었죠. 제가 식사 시간을 정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하고 가급적 그 시간을 지키라고요. 처음엔 힘들어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은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가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고 계신가요? 수면 부족은 모든 신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장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장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변비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야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장이 쉴 시간이 없어요. 밤새 일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장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쉬어야 다음날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68세 서경희님이라는 분은 불면증이 심하셨어요.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 조금씩 졸고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으셨죠? 당연히 장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수면 위생을 개선하라고 권했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카페인 줄이기, 자기 전 스마트폰 안 보기 이런 것들이요. 그랬더니 점점 잠을 잘 자게 되시고 장도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충분히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변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방치하는 시간만큼 장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은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물을 안 마시는 습관, 정제된 밀가루 위주로 먹는 식사, 화장실 신호가 와도 참는 행동,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불규칙한 식사 시간,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장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 신호는 사라지고 배는 늘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게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다시 매일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고 편하게 보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아침에 장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것만 제대로 해도 장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매 끼니 챙기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 30분 정도 걷고 화장실 신호가 오면 바로 가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충분히 자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야 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하기 전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커피도 스마트폰도 신문도 다 나중에 보시고 일단 물부터 마시세요. 이게 여러분의 장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드시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밀가루가 너무 많진 않은지, 채소가 너무 적진 않은지, 물은 충분히 마시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장 신호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의외의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행동들인데 실제로는 장을 더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속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변비는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예요. 지금 바꾸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바꾸면 장은 다시 반응합니다. 제가 상담한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